경제 위기가 터지면 무조건 금을 사야 한다. 아마 다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신 공식일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바로 금으로 몰려갔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6년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룰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대체 지금 금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거대한 경제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22%. 올해 1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글로벌 금값이 단 몇 달 만에 온스당 4,500달러 선까지 말 그대로 폭락해버리면서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냥 좀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충격인 거죠. 수천 년간 인류의 불을 지켜온 그 단단한 요새가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공포가 팽배한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안전해야 할 자산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제일 먼저 버림받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역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중동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스라엘이랑 이란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 막히네 마네 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가 거의 최고조잖아요. 옛날 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쯤 금값이 하늘을 뚫고 우주로 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전쟁이라는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괴를 쓸어 담아야 하는데 도대체 왜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일단 금값을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엔진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러의 가치, 진짜 수익률인 실질 금리, 물가 방어 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4가지입니다. 보통은 얘네들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서 위기 때마다 금값을 위로 쏘아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 어떤 녀석들이 전통적인 룰을 깨버리고 역주행을 만들고 있는지 바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안전자산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 대 달러의 싸움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미련 없이 금을 던지고 달러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솔직히 승패가 너무 뻔합니다. 금은 아무리 금고에 쟁여둬도 이자를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오히려 보관료만 꼬박꼬박 나가죠. 반면에 달러는 지금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도 엄청난 이자가 꽂히잖아요. 게다가 위기 상황 터지면 전 세계 어디서든 바로 뺄 수 있는 최고의 유동성까지 갖췄고요. 결국 달러의 완승인 셈입니다. 다들 이렇게 달러만 찾다 보니 강달러 현상이 심해지고 이게 바로 글로벌 금값을 짓누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국제시장에서 금은 무조건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몸값이 비싸지면 원화나 엔화 쓰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이 갑자기 너무 비싼 명품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금 한 돈을 사는데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 너무 비싸다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뚝 끊기고 그게 곧장 금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부채질을 나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금리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은행에 적힌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예상 물가 상승률을 뺀 내 돈의 진짜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월가의 큰손들은 겉보기 숫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실질금리만 보고 돈을 움직이거든요. 이 진짜 수익률이 내 돈의 가치를 불려주느냐, 깎아먹느냐가 이번 금값 사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질금리가 이렇게 높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따지게 만듭니다. 지금 금을 쥐고 있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미국 국채가 매달 꼬박꼬박 안겨주는 그 달콤하고 확실한 이자 수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안전하고 짭짤한 수익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 수익도 안 나는 금덩어리를 들고 있는 고통은 진짜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무려 63%.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인플레 꺾이고 미국이 금리 시원하게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안 잡히니까 다가오는 6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그냥 동결해버릴 확률이 63%까지 치솟은 겁니다. 심지어 올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오히려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고금리 장기화 충격이 금의 마지막 매력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폭락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중동전쟁 빵 터지자마자 주식이나 코인 같은 다른 자산들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큰돈 굴리던 기관 트레이더들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고요. 계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현금이 미친 듯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눈물을 머금고 그나마 수익 나고 있던 금 ETF를 시장에 그냥 무자비하게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너도 나도 살려고 금 매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니까 이게 가격 바닥을 뚫어버리는 연쇄 붕괴를 일으킨 겁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지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연일 뉴스에서는 국제금값 폭락한다고 난린데 과연 이 사태가 국내에서 금테크 하시는 분들이나 돌반지 사려는 평범한 우리들의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환율의 착시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요. 국제 차트는 막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동네 금은방 가보면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니까 무조건 달러 주고 에너지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 터지면 원화 가치는 떡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로켓처럼 솟구칩니다. 즉 국제 금값이 폭락해서 본 손해를 미친 듯이 치솟은 환율이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금값이 놀라울 정도로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현재 국내 금값 한 돈에 78만 원이라는 가격입니다. 몇 달 전에 100만 원 넘었다고 다들 흥분했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고점 대비 빠지긴 했지만 국제 시세가 아까 22%나 박살난 거에 비하면 이 78만 원이라는 선은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든든한 가격만 보고 아싸, 국내 금시장 방어력 최고네?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덥석 물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 제가 꼭 경고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중 리스크입니다. 국제 시세 떨어졌다고 지금 당장 국내 금 시장에 큰돈 밀어넣는 건 섣불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위기가 좀 진정돼서 국제금 값은 그냥 찔끔 올랐는데 치솟았던 환율이 제자리로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 환율 쿠션이 싹 사라지면서 수익률이 그대로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내에서 금을 산다는 건 금값도 오르고 환율도 계속 높아야만 이기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험난한 도박에 베팅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 엇갈린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중동 긴장이 진짜 빵 터져서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돌파하는 최악의 상황. 경제는 망가졌는데 물가만 미쳐 날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달러조차 못 믿는 공포 속에서 금은 다시 옛날의 그 찬란한 영광을 되찾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사태가 일찍 수습되고 평화가 찾아오면요. 미국이 계속 고금리 유지하면서 돈줄 꽉 조이실 텐데 그럼 그 압도적인 강달러 밑에서 금은 예전 전고점 근처도 못 가보고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당장의 요란한 폭락에만 휩쓸려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되겠죠. 단기적으로야 피말리는 변동성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뒤에서 조용히 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언젠가 미국 달러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만의 국가적인 금 방패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국가 단위의 거대한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금값이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끝없이 추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장기적인 믿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국제정치가 어떻게 뒤엉켜서 2026년 이 기이한 금값 폭락장을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퍼즐을 함께 맞춰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혼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제의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간 군림해온 궁극의 안전자산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파도에 밀려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중인 걸까요?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